안녕하세요. 예비 부모님들의 든든한 파트너 이지연 팀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임신 초기 알고 있어야 할 기초 지식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겪는 임신이라면 이 시기가 많이 낯설고 또 걱정도 되실 텐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기초부터 하나하나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준비된 엄마 아빠로 거듭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임신을 하면 주차별로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도 있고요. 또 받아야 하는 검사도 있고요. 출산할 때까지 모든 일정들이 이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짜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주수를 한번 계산해봐야죠. 임신 주수는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1일에 마지막 생리를 시작했다면 그날이 임신 1주 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정된 날짜보다 1, 2주 정도 앞서서 계산이 됩니다. 추후에 병원 가시면 마지막 생리일과 초음파상의 아기 집, 아기 크기 등을 고려해서 최종 주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임신 테스트기를 먼저 해보고 병원을 방문하게 되실 건데요. 보통 마지막 생리일로부터 5주에서 6주 정도 되는 시점에 첫 번째 병원에 방문하십니다. 너무 일찍 방문을 하면요, 아직 초음파에서 아기집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늦어진다면 자궁 외 임신이나 유산 가능성 같은 비정상 임신에 대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엔 주수 계산 어플도 많고요. 네이버에 간단히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임신 사실을 알고 처음 병원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아기집을 확인합니다. 아기집 크기는 어떤지, 위치는 잘 잡혔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고요. 또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있는지 아니면 자궁 기형이 있진 않은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임신 준비를 하는 단계부터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엽산은 임신 초기 필수 영양제 중 하나인데요. 엽산이 부족하면 임신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아기 기형인 신경관 결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관 결손은요, 태아 발달 초기에 태아의 척수나 뇌를 만드는 신경관이 완전하게 닫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해당 기형을 막기 위해서 엽산은 이르면 임신 준비하는 단계부터 임신 20주 정도까지는 복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안정기라고 부르는 16주 이후에는 철분제도 추가로 먹어야 되기도 하고요. 또 엽산이 좀 좋지 않은 냄새가 나서요. 먹기 힘드시다면 권장하는 복용 시기인 20주가 지나서까지는 굳이 계속해서 복용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또 걱정이 되니까 20주 지나서도 복용해도 되나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엽산은 사실 비타민 B에 해당되는 거라서 일정량 이상은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복용을 계속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복용 시기를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입덧은 개인차는 있지만요, 대부분 한 6주에서 12주 사이에 시작이 되는데요. 안정기에 접어드는 16주 전후에는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유방 통증, 피로감,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덧이 너무 심할 경우는요, 입덧 약이나 주사 처방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입덧 약은 임산부가 처방받는 약 중에서 위험도가 정말 낮은 축에 속한다고 하니까요. 너무 힘드시면 복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신 중에 감염병에 걸리면 약물도 잘 쓸 수 없고요. 일부 감염병은 또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초반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필요한 검사나 예방접종 꼭 챙겨주세요. 지역별로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검사들도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활 습관인데요. 이 시기에는 특히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을 바로잡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스트레스가 안 좋은 거 다 아는데 내가 평소 해왔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게 더 스트레스다 하실 수 있죠. 유퀴즈에서 산부인과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엄마의 행복이 곧 태아의 행복이다. 당연히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겁게 지내시면 너무 좋죠. 대신 전보다 식습관은 좀 신경 써주세요. 영양소 골고루 챙겨 드시고 인스턴트 음식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는 이제 임신했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야. 폭식 안 좋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안 그래도 컨디션이 들쑥날쑥 하는데 이런 폭식하는 식습관 가져가시면 수면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숙면을 못하면 또 예민해지고 입덧도 더 심해지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니까요. 건강하게 조금씩 자주 음식물 섭취해 주시는 게 내 스트레스 관리, 아이 발달에도 도움이 되겠죠. 운동 같은 경우는 가벼운 산책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무리한 운동이나 다이어트는 피해주세요.
임신 중에 음주, 당연히 안 되는 거 알지만 요즘 날씨도 덥고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무알콜, 논알콜 맥주 마셔도 될까? 고민되실 수 있어요. 이 무알콜, 논알콜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먼저 논알콜은요, 기존 맥주에서 알코올을 제거하는 제조 방식이라서 알코올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알콜은 탄산음료에 맥주 느낌이 나도록 향을 입히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음료수로 분류된다고 하거든요. 논알콜, 무알콜 직접 구입하실 때 쉽게 구분하실 수 있는데요.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이 경고 문구 있죠? 논알콜은 이게 있고 무알콜은 없어요. 이 경고 문구가 없는 무알콜 맥주를 선택하셔서 맥주 마시고 싶은 욕구 조금 해소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임신 초기에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임신 소식이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또 약간은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분명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지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의 예비 부모님들께 공유도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